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제가 오늘 할 강좌는 오운유학기학의 기초.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한의학의 발달 심리학으로 주장합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운육기학 하면은 그거 뭐 맞나? 상당히 의심스러워하죠. 일반인들이 조금 이게 오운육기학 사주 추명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그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오운육기학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심리학이에요. 뭐 어디에 가까운 심리학이냐? 발달 심리학. 또 날씨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심리가 변한다라 가지고 기상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날씨가 변화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갈대처럼 바뀌어요. 바람 불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올 것 같구나 뭐 이러면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 어떤 그런 환경들이 그 사람의 평생 지배하고 있는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있고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연결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오운육기학이 어디에 써먹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무슨 뭐 오장육부에 뭐 삼음담량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강제로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답이 없죠.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원만한 우주, 사람이라는 건 소우주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우주가 아주 작죠. 그리고 우주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질, 특정한 성격, 특정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것을 점점 우주로 닮아가는, 죽을 때 가까이 되게 되면 정말 우주와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걸 저는 뭐라 하느냐, 진화라고 합니다. 이 진화시키는 것의 원동력,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운육기학이다. 오운육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자연의 기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요소다 이겁니다. 오운이라는 것과 육기라는 것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작용하는 것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경도와 이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경도와 이도로 구분하듯이 마음의 지도 중에는 오운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고요. 육기가 작용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오운육기 기초설명에서 우선 우리가 오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오운이라는 것은 그냥 오행입니다. 오행. 목화토금수. 토금수.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상생상극하는 것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운이라는 것을 일상 사회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삶의 우리 환경에서 오운을 뭘 보고 관찰하지? 목화토금수도 되니까 이거 나무로 관찰하는 거보다, 이건 불을 관찰하는 거보다, 이렇게 토로 관찰하는 거보다, 뭐 이렇게 물로 관찰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운육기에서 오운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요 방향을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북쪽에는 뭐가 있지? 물의 기운이 북쪽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동쪽에 뭐가 작용하지? 뭐의 기운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이라는 건 뭐냐? 서쪽. 내 서쪽에 내가 살고 있는 서쪽의 환경이 어떻지? 거기서 나오는 기운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 거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오운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운에서 처음 시작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기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목이죠. 봄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싹이 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방향성으로 봤을 때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방향. 해가 뜨는 방향에서 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나한테 어떤 기운이 오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그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새싹이 트는 어떤 생장하는 기운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을 항상 같이 믹스시킬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의 동쪽은요, 동해바다죠, 그죠? 동쪽이라는 동해바다고 해가 뜨는 곳에서 제일 먼저 동쪽 사면으로 먼저 해가 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산초초목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의 생장의 기운을 잘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동쪽의 기운을 잘 받으면은 생장의 기운들을 잘 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드는 덕으로 얘기하면 인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진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것의 기본적인 건 뭐냐 이게 동쪽에서 일으키는 기운이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진 마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햇살이 비춰서 사물들을 자라게 한다라는 기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들이 뭔가 주변의 영양물질을 빨아당겨야 되고 이게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물질 대사를 잘 일으키는 거. 그럼 뭐죠 이게? 재물욕입니다. 사람에서 욕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재물욕이라는 욕심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나한테 많이 빨아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라니까. 분발한다.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목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불의 기운은 뭐냐? 불 기운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활활 타는 기운이죠. 이 불은 남쪽입니다. 남쪽. 이 남쪽이라는 것은 사실 더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남쪽에서부터는 적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이 불과 같은 작용을 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그 화의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가 되면요, 산천조목지 자라면서 처음에는 다 새싹처럼 올라오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그 화의 기운이 작용하게 되면 이게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뭐 복숭아꽃, 저거는 살구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꽃이 피면서부터 나무는 그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들.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예라고 해요. 예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내가 예의 바르고 상대방에게 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예가 아니라 서열이죠, 서열.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하는 분별시키면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화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은 내가 너보다 좀 나은데라는 그런 욕심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명예욕을 유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명예가 자기가 좀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못하죠. 기분이 좋거든요. 기쁜 마음을 일으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화의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주는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토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곳도 방향하지 않아요. 그냥 중앙토,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땅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주변의 영향을 덜 받죠. 기운들이 형성됐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에서 뭐가 작용하느냐? 믿음이 작용합니다. 즉 내가 이 위치에서 머물게 되어 있고 머무는 것은 뭐죠? 내가 이 위치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지 않고 내가 여기에 멈춰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토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일으키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경작을 하죠. 경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것을 취합니다. 그죠? 먹을 것을 취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식욕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토는 식욕을 의미해요. 식욕은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정복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잡아먹어서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정복해가지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채소라든가 곡식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거. 다 이게 식욕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감정적인 요인들.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토의 기운이에요. 자, 금이라는 것은 서쪽을 얘기합니다. 이 서쪽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중국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쪽. 이 중국 쪽에서부터
대부분 계절적으로는 편서풍 영향을 와서 이 서풍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 금의 기운들은요, 뭘 만들어내냐면은 그 사람에서 할 때는 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의라는 것은 뭔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따르고 무리를 따르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 옳을 의라 해서 옳은 걸 따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정의로움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편을 따르는 겁니다. 나한테 이로운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을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올바르고 바른 것만 내가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의를 이해하면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본성에서의 의라는 것은 무리짓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혼자 살면 어려우니까, 혼자 살면 죽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리지어서 사는데 무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목숨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요, 올바른 방향이죠. 그게 사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마음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누군가가 강한 자가 공격해 오더라도 분업만 잘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쉴 수 있잖아요. 금에 해당되는 게 수면욕인데요. 수면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쉬는 욕심이에요. 쉬는 거.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지게 되면요, 한 사람이 열심히 뭔가 파수를 보면 나머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업을 하면서 누가 쉬고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그걸 경계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긴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누군가가 나를 뭔가 슬프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욕심은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하는 게 바로 금에서 일으키는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자, 수는 북쪽의 기운입니다. 이 북쪽의 기운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찬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추운 기운이고 찬 기운인데, 이런 그 찬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오덕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뭐겠죠? 내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추워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존을 하기 위한 방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이 나무들은, 산소초목들은 다 낙엽이 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많은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다 얼어 죽어버리거든요. 이 시기에는 생장 활동을 멈추죠. 추위에 막 돌아다니는 거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따뜻한 곳에 숨어서 내년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근데 나무들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뭔가 그 표식을 남기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씨란 말이에요. 씨를 퍼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욕이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내가 종족 번식하고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정말 자기 자존심이라는 이런 거 다 버리긴 합니다만 폼생폼사해요. 근본적인 것은 자기 가오는 그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씨앗을 통해서 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는 가지만, 큰 스템만 남겨두고 다 소멸시켜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색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또 뭐가 나타나냐, 감정적인 것으로서는요, 두려움과 놀라움. 이게 뭐냐? 얼어붙는 거죠, 사실은. 추우면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두려워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감정도 조절해 나가는 그러한 심리적인 영향들을 계속해서 주는 시기다. 이게 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기운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게 그냥 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소우주이기 때문에 소우주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대항하는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육기를 이해하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수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어떤 오덕이 작용하고 어떤 욕심이 작용하고 어떤 감정이 작용하다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적중이 높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